열대야가 계속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답답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강원도 육군 허원사 이야기입니다. 48세인데 아내를 살해한 뒤에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탄핵했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이 부부 사이, 의외로 그런데 살인이 가족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는 부부 살해입니다. 그것은 대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끼리 아웅다웅 싸우는 거야 괜찮지만 정말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8월의 책으로는 사람을 안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름을 알면, 얼굴을 알면, 자 동창이니까,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으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겁니까? 이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 데이비드에도 보듯이 다비드, 그렇게도 말하죠. 다윗. 데이비드 브룩스는 사람을 안다는 게 뭐냐, 그리고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의 말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어디에서도 습득하지 못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이렇게 유튜버로, SNS로, 유선무선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죠. 성관계, 성교육은 그렇게 배우고 독학도 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말을 통해서 서로 아는 거, 그리고 나를 알리는 거,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부부간에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에도 어찌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또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던데, 저도 지금 36년 차 부부인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대를 유일한 존재로 봐라.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뿐인 사람으로 봐라.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또 여기저기에 저장한 사람 보고, 주소가 몇 개 있는가, 몇천 명을 아는 것, 그것을 어찌 보면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게, 자, 스마트폰을 뒤져야 아는 게, 컴퓨터를 때려야 아는 게, 그게 아는 거냐? 정말 사람을 알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뿐이다. 부부간에도 서로 어때요? 하나뿐인 그 사람인데 비교해가지고 누구 아빠는 어쩌고, 누구 엄마는 어쩌고, 왜 이렇게 코는 어떻고, 왜 이렇게 키는 어떻고, 왜 이렇게 행동은 어떻고. 자, 유일한 사람으로 보면 비교할 사람이 옆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만 비교합니까? 자신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유일한 존재, 어찌 보면 유일신이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 유일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절하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상대가 나와 함께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참 저도 반성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대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명색이 국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선생으로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선생으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 많이 하지 남의 말을 듣고 배우려는데 좀 취약한 측면이 있잖아요. 부부 갈등도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저 인간하고 말하기 싫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함께 있고 싶지 않고 함께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됩니까? 되게 남편들도 내 말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하는 얘기는 내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집 방식이 옳아. 우리 어머니가 담는 김치가 정석이야.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표준이야. 우리 아버지가 기준이라고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힘겨루기라는 거죠. 몇십 년 같이 살아도 평생 자기 입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볼 게 아니라 어때요? 아주 먼지같이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참 이것만 잘 실천해도 이 10가지 중에 서너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대단한 어떤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럼 뭐냐? 우선 대화하는 사람 주의를 집중해라. 경청하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경험과 저 사람의 가치관과 저 사람의 속뜻을 알아들어야 하니까 주의를 집중하라. 능동적으로 대꾸하라. 반응하라는 이야기예요. 반응을. 그냥 절벽처럼 목석처럼 있지 않아요. 오 그래? 그렇구나. 예, 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숙한 화제를 끊어라. 아니 골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골프 이야기만, 주식 투자도 아는 사람한테 앉았다면 코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예요. 안 되죠. 친숙한 화제, 공통 화제를 끌어와라. 상대를 주인공으로 삼으라. 상대를 작가로 만들어라. 관객이 아니라. 즉 상대가 뭔가 만들게 하라. 주인의식을 느끼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대화의 단절을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화제를 바꿀 때는 대화 끊고 넘어가란 이야기죠. 때로는 어색한 이 침묵도 단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복해서 의미를 확인하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의미를. 자,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그 성장 배경과 가치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의미를 확인하라. 조산사가 되어라. 산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 낳는 일을 도와주는,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란 이야기죠. 칭찬도 하고 반응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럴 때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보석 진술로 돌아가는 이야기. 뭐냐면 핵심 진술, 핵심 대화의 내용,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돌아가라. 그리고 차이를 찾아라. 자,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강원도 동해 허원사 사건, 이 대법원 판결이 징역 35년인데 난 어떻게 생각한다. 그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같은 사건이지만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판사들이 다르게 판단하듯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이점이 다른 거다. 그리고 다르면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니까 내 쪽으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아내하고 이를테면 그 사건을 놓고 문제는 사망보험이다. 문제는 허원사의 빚이다. 문제는 군사문화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하지 말란 이야기죠. 상대 말에 숟가락 얹지 말라. 상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얹혀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또 진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궁지에 몰려오는 게 있는가 하면은 질문하는 것도 사실은 영리해야 됩니다.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요. 사실은 공개적인 질문 같은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질문 못하는 수도 많잖아요. 학교에서 또 질문하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1대1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질문이냐고 물어봐도 가만히 있는 그게 미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대화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탁구를 치듯이 주고받는데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대화의 기술을 익혀라 그런 이야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의 집중해서 들어라. 능동적으로 대꾸하라. 친숙한 화제를 꺼내라. 상대를 주인공으로, 상대를 관객이 아니라 작가로 주인공을 만들어라. 대화 단절 두려워 말라. 반복해서 의미를 확인하라. 출산부가 되지 말고 조산사가 되어라. 보석 진술로 들어가라. 핵심 대화,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라. 차이를 찾아라. 상대 말에 숟가락을 얹지 마라. 자기 밥상을 차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격을 검사하는 그 MBTI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만든 걸로 젊은 사람들은 뭐 16가지의 이 성격.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 사상체질, 혈액형, 이 MBTI 16개 성격 유형,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브룩스는 그거 비과학적이다. 두 번만 조사해도, 두 번째는 첫 번째 것과 절반쯤이 어긋난다. 그 이야기는 설문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비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가지고 성격을 검사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요. 실제로 그 성격 검사하는 데는 자기가 솔직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검사 장비가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검사 기준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 성격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만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을 상대에다 딱 적용해가지고, 너는 16가지 성격 중에 이런 쪽은 외관적이고, 이거는 직관적이고, 이거는 무슨 판단이고, 뭐가 그렇게 16개 나오는 그 딱 떨어지는 그런 성격에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자신을 왜 거기다 넣으려고 하냐고요. 상대를 왜 그 틀에다 가두려고 하냐고요. 그러지 말라. 그러나 이제 성격의 그 어떤 그 성질은 있다. 핵심적인 성격의 내용은 있다. 그래서 외향성, 성실성, 외향성 같으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고,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성실성, 신경성, 이거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에 끌리는 친화성, 개방성, 그런 어떤 그 성격, 성향,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16가지가 아니라 무수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성격을 유형화하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가 오류를 낳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안다는 것. 인생은 창작이다. 인생은 이야기 다듬기다. 그래요. 매일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요. 매일 이야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역사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술집에서만 나 살아온 거 쓰면 소설로 몇 권 된다. 그래요. 누구나 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설 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자, 데이비드에서 봤듯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나는 불경한 유대인, 여자예요. 나는 불경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왜? 유대 회당에 가지 않는다. 히브리어 쓰지 않는다. 코셔, 율법에 따른 음식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뼛속까지 나는 유대인이다. 왜? 교육과 성공을 중시하고 문자를 중시하고 한마디로 공부를 중시한다.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다른 데서 지혜와 통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을 썼는데,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 참 지금 그 저쪽 유대인하고 하마스 또 전쟁하고 또 하마스 지도자 또 살해 혐의를 받고 유대인 이 이스라엘 참 어려운 나라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모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유태에 대한 어떤 그 양면 감각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유대인들이 많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셋을 들고 있어요. 마르크스, 그는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 그는 무의식에 분석하고 나오죠.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물리학, 이런 데에 힘을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세계를 좋은 쪽으로 바꾸고 개인들이 뭔가 그 바람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려고 했다. 그 사람들을 알고 이 저자를 알고 우리를 알고 상대를 알고 이렇게 관계 기술을 익히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는 성관계 중요하죠. 대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선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굴 안다고, 이름 안다고, 몇 회다고, 몇 기라고, 같은 회사 다닌다고 사람을 압니까? 결혼해서 함께 살았다고 몇십 년 살아도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인과 부부들이 훨씬 많죠.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도 보면 정말 부인이 먼저 돌아가신다든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은 못 잊어 또 못 잊어 그 80, 90 된 노인 양반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훨씬 많은데,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뉴스, 아름답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뉴스가 되는 측면이 있죠. 부정적인 것이라야 뉴스가 되니까요. 개가 사람 물면 뉴스가 됩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 8월의 책으로서 사람을 안다는 것 읽어봤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알아간다는 그 대화 기술 1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뭐 간략히 설명은 했지만은 책과 잘 부합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